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쌤입니다. 오늘은 목소리를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어때요? 괜찮은가요? 기술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교육과정상 기술과정은 한 과목이고 교과서도 한 권이지만 가정 시간에는 가정 선생님과 함께 가정 생활에 대하여 공부하셨을 것이고 기술 시간에는 저와 함께 기술의 세계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1단원부터 6단원까지는 가정 생활에 대한 내용이고 7단원부터 기술의 세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과서 109페이지부터입니다. 기술 시스템 7단원 첨단 기술의 세계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제품의 변화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량되거나 만들어진 제품을 통해 최신 기술의 활용과 발전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제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라고 부르는 곳에 다니는 초딩일 때 저희 집에 처음으로 TV가 생겼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버지께서 올림픽을 보셔야 한다면서 가지고 왔었죠. 주말이면 아침에 방송하는 만화를 보기 위해서 일찍부터 TV 앞에서 설레어 하면서 기다렸던 아름다운 기억도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있는 어린 생명체들은 태블릿에서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다시 보기로 만화를 찾아서 보더군요. 그것도 말하는 것으로만 실행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도 이제 겨우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놀라운 물건이었지만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초기 스마트폰을 준다면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뜯어보고 던지면서 놀기는 좋겠네요. 앞으로 10년 후 2030년이 되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학습이 끝나면 과제에서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기술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기술을 다음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자연의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두 번째,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 첫 번째 의미가 영어의 테크놀로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문이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술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영어의 테크닉에 대응하는 것으로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하셨던 그따위로 공부할 거면 때려치고 기술이나 배워라. 할 때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의미를 강조하는 말로 표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과 기술은 엄연히 그 목적이 다른 학문입니다. 과학은 자연의 성질이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기술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도구나 기계, 재료 등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 대한 학문입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이나 사회가 요구하고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기술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활동을 할 때에는 과학적 지식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과학의 도움보다는 장인들의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계승되고 전수되면서 느리게 진화했었습니다. 기술적 활동은 기술적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술적 시스템은 투입, 과정, 산출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입은 새로운 기술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요소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이나 기술의 학문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 제품을 만드는 사람,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자원, 장소, 도구, 에너지원 등과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자본, 시간 등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인 절차입니다. 실제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출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술적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구매하여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산출에 해당될 것입니다. 기술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영국의 산업 발전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하였고 이후 아널드 토인비라는 사람에 의해 구체화되어 세계에 알려지면서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사회와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1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증기기관과 기계화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기계공학자이자 발명가인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보급하면서 이를 응용한 기계가 무수히 발명되게 되는데 이것이 산업혁명의 출발점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임스 와트 이전에 토머스 뉴커먼이 발명한 지금은 뉴커먼 기관이라고 불리는 증기기관이 있었지만 동력권으로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고 결정적으로 특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와트는 이 뉴커먼 기관에 응축기를 부탁하여 효율을 높인 와트 기관을 발명하고 특허를 받고 제품화하여 보급합니다. 와트는 복사기의 전신을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초기에는 증기기관을 이용한 방적기로 옷감인 면직물을 대량 생산하는 면직물 공업이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증기기관을 동력권으로 하는 다양한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생산을 지탱하게 되고 석탄 등의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인간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공장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공장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좁은 땅덩어리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높은 건물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생겨나고 이에 따라 건설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물류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전하게 되고 이에 따라 통신기술도 함께 발전합니다. 이렇게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경제의 기반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전기와 대량 생산입니다. 1차 산업혁명의 중심 국가가 영국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초기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이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1차 산업혁명으로 공업화를 이루어 나가던 영국을 지켜보던 독일 제국은 영국을 뒤쫓아 산업화를 합니다. 독일은 영국을 모방함으로써 자본과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급격하게 공업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독일에 비하여 영국은 오래된 기술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동안의 독일은 화학이나 기초 연구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석탄을 사용하는 증기기관보다 훨씬 효율이 높은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을 만들어내는 등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합니다. 이로써 독일은 유럽의 주요 공업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전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면서 2차 산업혁명의 중심 국가는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토마스 에디슨, 니콜라 테슬라, 조지 웨스팅하우스 등이 주축이 되어 전기와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이를 산업에 이용하게 됩니다. 전기를 이용한 전동기는 증기기관보다 효율이 높고 제어가 편리하여 공장의 동력권으로 많이 이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헨리 포드는 일괄 작업 공정에 도입하여 대량 생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방법은 조립되는 자동차는 돌아가는 벨트를 따라 이동하게 되고 작업자는 자신이 맡은 부분만 단순 반복 작업으로 부품을 장착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차량이 완성되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의 도입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저비용으로 생산량 증가와 높은 품질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수많은 기업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3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지식정보입니다. 컴퓨터는 2차 세계대전 중에 개발되었는데 최초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장치는 영국의 콜로서스인데 이것은 독일군의 무전 암호를 빠르게 해독할 목적으로 개발된 컴퓨터입니다. 콜로서스는 군사 기밀이어서 오랜 기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최초의 컴퓨터라 알려진 것은 1946년에 미국에서 개발된 ENIAC입니다. ENIAC 역시 포탄의 궤적을 빠르게 계산하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NIAC은 18,000개의 진공관을 사용하고 무게는 무려 30톤에 이르며 가격은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70억에 달합니다. 당연히 일반인이 이런 기계 덩어리를 사용해보는 것은 힘들었겠죠. 일반인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 컴퓨터가 소형화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이폰을 만든 인간이라고 널리 알려진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의 애플2 컴퓨터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입니다. 이후 1980년대에 IBM이라는 기업에서 IBM PC라는 16비트 컴퓨터를 출시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개인용 컴퓨터를 지칭할 때 PC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IBM PC의 운영체제를 만든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인터넷 역시 초기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군사기지와 국방성 간의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군사용 네트워크의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가 냉전 시대였던 만큼 이것은 핵전쟁 등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네트워크로 계획되었는데 이 통신망이 현재 인터넷의 시초인 프로젝트 알파넷입니다. 이후 1986년에 미국 과학재단에서 학술 연구 목적으로 5곳의 슈퍼컴퓨터를 연결하고 미국의 여러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이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후 이것이 알파넷에 연결되면서 흡수되고 확장되면서 거대 통신망인 인터넷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993년에 들어와 인터넷의 상업적인 이용이 허가되었고 이후 많은 서비스들이 생겨나면서 현재의 인터넷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에 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전산학자 전길남 박사님의 주도로 서울대학교와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사이에 SDN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것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망을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84년에 우리나라의 SDN 네트워크가 미국 인터넷의 CS넷에 연결되었고 1993년에 민간용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후 1998년에 지구인과 두 가지 외계 종족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게임이 돌풍을 일으키며 가정의 인터넷 가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4년 만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지역 간 정보의 전달이 비약적으로 빨라졌고 이로 인해 정보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들도 속속 등장하게 되었고 공장에서는 로봇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의 기반이 공업 중심에서 지식 정보 중심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의 의미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 그리고 첨단 기술과 제품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